크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가 보입니다. 가까이 보면 더 많은 일상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보입니다. 더 크게, 더 가까이, 더 자세히. 주민 참여 예산제도. 주민 참여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이 주민의 아이디어로 실현되니까 정말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의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 쉽게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도 참여 방법은 주민 참여 예산제도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더 가까이, 더 자세히. 주민 참여 예산제도. 직접 참여하면 우리 지역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집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도가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부 개정됩니다. 특히 주민의 지방자치 직접 참여가 대폭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됩니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황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30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 확대와 지방자치 독립성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민조례 발안제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주민이 조례를 발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출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심의한 뒤 의결권이 있는 지방의회에 넘기는 방식이었으나 주민조례 발안제가 도입되면 청구 요건을 갖출 경우 지자체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주민이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의 상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청구를 수리한 지방의회는 1년 이내에 반드시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조례에 대한 청구 요건도 완화되는데 대도시의 경우 서명 인구수 기준이 최대 절반 이상 완화됩니다. 또 주민 발안 연령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청년층의 참여도 촉진한다는 겁니다.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참여 문턱이 낮아져 지방자치 활성화의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제기됩니다. 우선 인구수가 많지 않은 지자체나 자치구 의회의 경우 의회의 기능이 축소되는 이른바 의회 패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1.5%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주민들의 동향 또는 주민들의 발안에 대해서는 아마 선제적으로 우리 시의원, 구의원들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치구 기초의회들의 역할과 상충되지 않을까. 또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지자체에서 갖고 있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로 이양하는 내용도 신설됐지만 자치구에는 해당되지 않아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민조례 발안제는 다음 달 19일까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된 후 국회에서 최종 논의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들 가운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주민감사 청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정치전략연구소 김철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제를 예산제도, 했었죠. 예, 오늘은 그렇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 잘못하면은 감사를 청구한다. 그런 제도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 내용과 좀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내용도 좀 살펴보시죠.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네. 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됐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 네. 청구가 가능합니다. 뭐 이게 구청장이나 뭐 시장이나 도지사- 구청장 또는 뭐 도지사나 시장 이런 네. 분들이 뭐 법에 위반됐거나 아니면 공익에 해가 된다. 네. 그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청구가 가능한데요. 네. 이게 이제 법이 2000년, 그러니까 1999년도에 법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네. 법령이 시행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 96년도에 서울시가 가장 먼저 그 시민감사 청구 제도라고 그래서요. 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이전에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단체 4군데, 네. 서울, 부산, 울산 뭐 등, 그리고 기초단체 27군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뭐 종로구나 용산구 등 해서 10개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시군 합쳐 27군데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시민감사 청구 제도라고 그래서 그래요? 예, 그 실제로 시행을 했었고요. 그게 보완이 괜찮고 권장할 만한 제도다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2000년도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96년도면 그때 고건시장 때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조순시장. 이 먼저 예, 그걸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예.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려면 그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아, 그래요? 예, 그 청구 서류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예.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보면 네. 19세 이상 그 주민, 그러니까 시도 같은 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0명, 그다음에 뭐 종로구 같으면 뭐 이제 200명, 그다음에 50만 이상의 대도시 같은 경우는 300명 이내. 네. 이 사람들 숫자 중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그 범위의 사람을 연설을 받는 거죠. 서명을 받아서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 서명을 받아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종로구다. 종로구에 있는 문제였다. 네. 그러면 감사 청구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구청장이로부터 감사 청구한다. 그렇으면 그럴 경우에. 서울시에다가 감사를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기관에. 그러면 네. 서울시의 어떤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겠다 이러면 네. 안전행정부 같은 데다 감사 청구하거나 아니면 감사원에다 감사 청구를 하거나 네. 이렇게 상위 기관에다 할 수 있는 그런 네. 제도입니다.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상위 기관에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들 가운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민 소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정치전략연구소 김철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민 투표제를 그렇습니다. 알아봤었죠. 예. 예. 오늘은 이제 주민 소환제. 일단 예. 주민 소환제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네. 의원들을 선출해서 그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전에 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들이 일정 정도 요건을 갖춰서 소환했고 투표를 해서 해직을 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만둬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제도가 이제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한다든가 네. 평상시에 민의를 반영한다든가 뭐 주민들의 공공문제에 관심을 촉발한다든가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공직자들이 좀 위축될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적인 대응 네. 또는 남용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파행될 우려가 좀 있는 단점이 있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잠깐 살펴보면 2000년도 9월 달에 최초로 그 고양시에 그 무분별한 유흥업소를 이제 그 건축 허가를 막 내주니까 네. 주민들이 시장이 너무한다. 그래서 시장을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러면서 처음 촉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까지 냈던 상황인데요. 그때 이제 그 국민들의 관심을 얻기 시작을 해서 2004년도 1월 달에 지방분권법, 분권특별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주민 소환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제 도입이 되고요. 최초로 광주하고 전남에서 공직자 소환에 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데요. 그 주민 발의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 대법원까지 가는 이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런 논란이 좀 있었던 거고요. 네. 2006년도 2월 달에 이제 제주도 특별법이 되면서 최초로 법안으로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전국화된 게 2006년 5월 달에 국회를 통과해서 그해 5월 2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거죠. 얼마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10년도 채 안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환 투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제 예를 들면 네. 이제 서울시장이 문제가 있었다. 네. 이러면 서울시장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운 예를 네. 든다면 그런 경우인데 예를 들면 서울 시민들 그러니까 네. 유권자 만 19세 이상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는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네. 10%. 예, 10% 이상을 받아야 되고 예를 들면 구청장 경우에는 네. 해당 지역이죠. 예를 들면 종로구면 종로구, 중구면 중구 이런 해당 지역의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는 네. 해당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광역의원은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은 기초의원 지역구, 지역구 유권자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네. 소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환 청구를 그 다음에는 투표를 하는 건가요? 소환 청구를 해서 이제 선관위에 제출을 하면요. 선관위 제출하고. 그러면 그 네. 서명 날인된 사람이 어느 정도 유효한 건지를 확인을 해서 네.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 네. 선관위에서 일을 지정을 해서 투표를 하게 되죠. 그 청구할 때 어떤 사안인 경우에 대개 하나요, 그게? 사안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제한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덕적인 문제에서부터 네. 실제 뭐 재판, 뭐 사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까지 모두 다를 걸 수가 있는 이 거죠. 강력한 거네요, 아주. 그렇습니다.